자, 이번 시간 이어서 AFPK 최종 정리 부동산 설계 두 번째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살펴볼 것은 제4장의 부동산 권리 및 거래 관련된 부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포인트 1번에 부동산의 권리에 있어서는 물건과 채권을 비교하시면 되겠습니다. 비교. 아셨죠? 잘 비교하시면 돼요. 자, 일단은 물건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 물건을 직접 지배해 이익을 얻는 배타적인 권리를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채권에 있어서는 특정인에 대해서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법적 성질과 관련돼서는 나머지 부분을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특징에 있어서는 물건은 절대권으로서 양도 및 임대 등이 자유로운 반면에 채권은 상대권에 있어서 양도성이 제한되어 있음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공시에 있어서는 물건은 대부분 공시 가능한데 반면에 채권은 대부분 공시가 안 된다라는 특징들이 있죠. 그래서 물건과 채권의 차이점을 중점적으로 정리를 해 주시면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부동산 물건 관련해서 첫 번째 민법상 물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법상 물건은 점유권과 본권으로 구분하고 있다. 자, 그러면 점유권이라고 하는 것은 물건을 사실상 점유하고 있었을 경우에 법률상의 근거 여부를 묻지 않고 인정해주는 권리를 의미하고요. 본권은 물건을 사실상 현실의 상태와 무관하게 지배할 수 있는 권리다. 그냥 용어 개념 중심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제한 물건에 있어서는 물건의 사용 가치나 교환 가치 중 일부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뒷부분에 가면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민법상 물건의 분류는 전체적으로 처음 점유권과 본권으로 구분하고요. 본권은 소유권과 제한 물건으로 구분을 합니다. 또한 제한 물건은 용익 물건과 담보 물건으로 구분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용익 물건이라고 하는 것은 사용 가치의 지배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담보 물건이라고 하는 것은 교환 가치의 지배를 목적으로 함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용익 물건은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으로 구분할 수 있고, 앞글자만 따서 전지지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고요. 담보 물건은 교환 가치의 지배를 목적으로 유치권, 저당권, 그다음에 질권으로 구분할 수 있고, 유저질 이런 형식으로 암기를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민법상 물건의 분류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이어서 양가로 4번의 민법상 물건의 종류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물건의 종류는 크게 점유권과 그 다음에 본권으로 구분할 수 있고요. 자, 본권은 소유권과 그 다음에 제한물권으로 구분할 수 있고, 제한물권은 용익물권과 담보물권, 그 다음에 용익물권은 전세권, 지역권, 지상권, 그 다음에 담보물권은 유치권, 저당권, 질권으로 나눠서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쭉 정리를 해놨으니까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언급은 하지는 않겠고요. 전체 구성에 대한 부분들, 분류하는 내용들 먼저 숙지하시고, 그 다음에 세부적인 내용들은 한 번 정도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내용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해당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양가로 5번에 간세법에 의해 인정되는 물건이라고 해서요. 분묘기지권과 그 다음에 법정지사권 관련돼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분묘기지권은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취득하는 물건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토지 위에다가 이렇게 무덤 하나 이렇게 설치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로는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서 그 지상에 분묘를 설치한 때 소유권 인정 가능하고, 그 다음에 만약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분묘를 점유할 때도 소유권이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자기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이후에 토지를 타인에게 처분한 경우에도 분묘기준권을 취득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분묘의 관리를 계속하는 한 권리는 계속되며 별도로 치료, 비용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에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2001년도 1월 12일 이후에 설치된 분묘에 대해서는 권리가 인정되지 않음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두 번째로는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입니다. 이것은 건물의 소유자가 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와 그 지상물이 매매 담보권의 실행 등으로 인해서 각각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경우, 그래서 토지가 있고 토지 위에 건물이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A라고 하는 사람이 건물과 그 다음에 토지의 소유를 같이 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된 거죠? 건물이 매매되거나 담보권의 실행 등으로 인해서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경우, 이때를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건물은 A인데 이게 누구로 바뀌냐면 이제 B로 바뀌었다라고 봅시다.
자, 그러면 자,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자, 건물의 소유자 A는 그 토지 위의 관습법상의 법정 지상권을 취득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만약에 경매의 경우도 자, 토지가 경매로 넘어갔다라고 해도 이때도 관습법상의 법정 지상권은 성립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건물의 소유자를 보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둘 다 A 거였어요. 토지도 A, 건물도 A 거였는데 자, 토지의 주인이 B로 바뀌었다라고 해서 B가 A 건물, 그러니까 A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을 철거시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법정 지상권이라고 하는 것은 타인의 토지를 이용할 권리가 인정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습법상의 법정 지상권과 관련돼서도 같이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은 양가로 6번에 자, 물건의 효력에 대해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물건 상호간 효력은 자, 시간적으로 먼저 성립한 물건이 나중에 성립한 물건보다 우선된다. 대신에 소유권과 제한 물건이 동시에 존재한다라고 하면 이때는 제한 물건이 소유권보다 우선시된다라는 문장 반드시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물건은 채권에 반드시 우선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동일물에 관해서 물건과 채권이 병존할 경우에는 그 성립 시기의 선후와 관계없이 물건이 채권에 원칙적으로 우선하고 있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건의 효력 관련돼서 살펴봤고요. 자, 다음은 양가로 7번. 자, 부동산의 등기 관련된 부분입니다. 자, 부동산의 표시와 부동산에 관한 권리 관계를 어디에? 등기사항 정보증명서에 기재하는 것을 우리가 등기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일반적으로 부동산 취득하게 되면 등기라는 것을 통해서 소유권을 인정받게 되겠죠. 그리고 자, 부동산 물권 변동은 반드시 등기를 해야만 효력이 인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등기에는 공신력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등기사항 보시면 등기 대상은 토지와 건물이 되겠고요. 자, 구분 건물은 쉽게 생각하면 아파트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파트의 건물은 자, 건물과 토지 일체를 등기의 대상으로 한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등기의 대상 권리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등기 대상에 대한 권리는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그래서 앞글자 따서 소지지, 전저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등기 능력이 없는 권리도 있습니다. 점유, 유치, 특수지역권, 분묘기지권. 그래서 얘는 점유, 특폰 해가지고 둘 중에 한 가지 반드시 암기하셔야 돼요. 암기. 등기 대상의 권리는 반드시 암기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등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대항력 있는 임차, 그 다음에 법정지상권, 유치권 등은 권리 분석할 때 반드시 주의를 요합니다. 그래서 실제 소유자의 여부를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음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등기 관련 주요 용어 4가지 있습니다. 일단은 압류 관련돼서 보시면요. 자, 강제 집행을 하기 위해 보전수단으로 압류라고 하는 용어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가압류라고 하는 것은 소송기간 동안에 재산을 도피 은닉하지 못하도록 묶어놓는 보전수단을 의미를 합니다. 아셨죠? 자, 다음은 자, 가처분입니다. 자, 다툼이 있는 부동산을 현재 상태로 보전하기 위해 법원에 임시로 보관한 것. 각각 키워드 중심만 여러분들 생각하시면서 각각 용어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환매 등기는 자,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에게 이전을 시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채무자가 채무 변제를 하게 되면 다시 누구에게? 소유권을 채무자에게 다시 이전하는 것을 우리는 환매 등기라고 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전체 4가지 설명해 드렸으니까 각각의 키워드 중심으로 학습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포인트 2번 넘어가서 자, 부동산의 매매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매는 매수하거나 매도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당사자 1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자, 상대방은 이에 대해서 그 대금을 지불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부동산 등의 매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매는 의사의 합치만 있으면 매매 계약은 성립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소유권의 이전과 대금의 지급은 매매 계약이 이행일 뿐 매매 계약 자체와는 무관하다라는 개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매매의 목적 이외 사항에 대한 부분들 있죠. 예를 들면 계약 비용, 채무 이행 시기, 변제 장소 등에 관해서는 협의와 관계없이 성립되는 계약이므로 자, 이행 시기나 변제 장소를 특정하지 않아도 계약 자체는 성립된다라는 내용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고 파는 것을 일반적으로 매매라고 하겠죠. 자, 두 번째로는 매매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우리는 계약금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걸고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계약금, 계약 체결 당시 당사자 1방이 상대방에게 교부하는 금전 및 기타 유감을 해서 일반적으로 자, 매매 대금의 한 10% 정도가 되겠죠. 또한 현행 민법에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뭐로 보겠다? 해약금으로 보겠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매매는 어떠한 효력이 있는지 자, 매매의 효력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 매도인의 의무와 권리. 매도인은 파는 사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 재산권의 이전 의무가 있고요.